시작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과거 우방국과 협력해오던 미국이 아닌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관 사퇴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든 임명되든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가 실종된 이후 구조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미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답변 내용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는 물론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이 변했다며 동맹의 모습과는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후속 협상 속도보다는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변했다며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변함없는 동맹을 강조해왔던 그동안의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한미 현안이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견제 장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또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한에 쫓긴다고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 발언인데 동맹의 가치는 존중하되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회 상황을 보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자동차 가격 역전 현상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또한 대미 투자금 성격까지 최종 타결이 돼야 하는데 세부 항목에서 어려움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관보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공표됐습니다. 미일 무역협상 타결로 기존 27.5%에서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수출해도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500만 원 더 비싸게 팔리는 셈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이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의 성격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탓입니다. 워싱턴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은 서두르되 디테일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디테일 가지고 지금 하여튼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최근 불거진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측도 과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협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격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미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에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원칙적 공감에서
오늘은 논의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오독이라며 수습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아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무위원들을 향해 꺼낸 말이었지만 정치권에선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주권론을 재차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개혁은 물론 대법원장 사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성급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개 압박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한통속이다. 마지막 사퇴 기회다. 발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야당 의원 항의가 이어졌지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회의석상은 물론 각종 방송과 SNS를 통해서도 사퇴 촉구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사퇴의 기회다. 내란범 윤석열과 한통속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퇴 압박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원내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당의 이제 의원들 일부께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이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의원총회 추인 전까지는 대표 발언도 개별 의견이라고 강조했는데 일단 속도를 조절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장애 투쟁 방침을 세우고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법 종속 범죄 천국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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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붕괴 독재 탄생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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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헌법과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쳤던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법마저도 장악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선출된 권력인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과거 나치 정권 때 자기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장동혁 대표는 종교계를 찾아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대회 등 전국적인 장애 투쟁에 나서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탄핵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야당의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론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앞장서고 대통령실은 일단 선긋기.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여권의 다른 기류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 권력의 원천은 국민,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한 발언이라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입법부, 사법부 모두 염두에 둔 원칙적인 발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만을 겨냥했다는 건 너무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류가 없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재를 해보니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논의하거나 거론한 적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선긋기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제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논란으로 끝나는 건가요? 네, 그게 큰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일종의 실수, 해프닝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당사자인 강유정 대변인은 평소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을 조금 강조하려다가 맥락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임명된 권력 그리고 선출된 권력 논란은 사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시작이 됐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인데요. 들어보시죠. 네.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때 처음 했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2달 전인 지난 7월 1일에도 해당 발언이 있었는데요.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상 같은 발언입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 때는 사법부를 겨냥했고 지난 7월 국무회의 때는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이 국회와 대립하는 걸 묵인했던 그 점을 겨냥했다는 겁니다. 네. 송 기자 설명대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이냐 엇박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상호 수석의 기자간담회 목적은 강유정 대변인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석은 삼권 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불을 끌어온 것이다라고 속내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실도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런 해석을 붙이기까지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선긋기. 하지만 여당에서는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같은 여권인데. 그럼 이건 엇박자 아닙니까? 네, 엇박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이 속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가령 사법개혁의 경우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히,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원들이 주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힘이 어느 때보다 막강한 임기 초반인데도 당의 목소리가 의외로 세다며 살짝 당황한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내년 지자체장 선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내년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생각하는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정치를 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 대한 여권의 기류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도 난장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사를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과열됐습니다. 열리기만 하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는데 오늘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이 상정되자 법사위는 곧바로 목청 싸움장이 됐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누가 야해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이 내란 사태에 반성하지 않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만큼 자격이 없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와 내통하고 지금 방조하고 사실상 공범으로까지 보여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국민의힘은 각 당의 자율 영역인 상임위 간사 선정까지 다수당이 막아서는 건 의회 독재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힘 자랑하고 있고 국회까지 독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하고 있잖아요. 나 의원의 배우자가 현직 법관임을 놓고도 충돌했는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 되묻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무례합니다. 너무 무례해요. 박규택 실수했어. 박규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여당 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권은 부결됐고 향후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뒤 민주당에서 실제 금융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돈 없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에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대출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빚 아주 싸게 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대출금리 체계가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자율 제한과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신속 추진 등을 관련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금융복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중은행이 아닌 극빈층 서민을 위한 방패막이 금융대책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에 연결고리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권 의원의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됩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3대 특검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인 만큼 법원의 판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은 돼야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권 의원은 신문 시작 3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해 다시 한번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특검팀에서는 통일교 의혹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3명이 신문에 참여했는데 13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160여 쪽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은 조금 전 저녁 6시 40분쯤 종료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권 의원이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는 바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권 의원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바로 증거인멸 여부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됐고 권 의원이 제1야당 5선 의원이란 걸 고려한다면 도주 우려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당시 동석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에 권 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돈을 준 뒤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권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동석한 걸로 알려진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금품을 줬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과 금품 전달 사실이 적힌 메모와 함께 해당 메시지를 권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주요 증거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권 의원이 다른 시기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고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희생을 두고 밝혀야 할 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는 파출소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이번엔 우왕좌왕하다 구조장비 투입까지 늦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자신은 맨몸으로 헤엄쳐 나오다 실종된 고 이재석 경사.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은 지난 11일 새벽 3시 27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화를 불렀던 현장 파출소의 조치는 이 시각 이후로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엔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른 물 위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일명 동력 서프보드가 있었지만 바로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무전 녹취록에는 새벽 3시 32분 이제 이동할 건데 예비키를 못 찾겠다는 한 직원의 말이 나옵니다. 뒤이어 서프보드에 바람을 빼서 차에 실어 가겠다는 무전이 이어집니다. 물 위를 달리는 구조장비에 바람을 넣고 빼고 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결국 서프보드는 새벽 4시 5분이 돼서야 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장비가 투입되기까지 38분이 허비된 건데 이후로도 이경사를 찾지 못했고 이경사는 결국 오전 9시 41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예,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을 막을 수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출동한 이 경사와 교신하던 팀장의 잘못은 무엇인지, 또 해경은 무엇을 은폐하려 한 건지 황재원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자, 파출소 팀장의 지시만 있었어도 바로 출동을 했을 거다. 이런 이 직원들의 일종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팀장의 지시가 뭐가 잘못됐던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이 당시 이제 사고 당시 2시 16분부터 이재석 경사와 당직 근무를 섰던 팀장과의 교신 녹취록입니다. 예. 구조를 하러 이 경사가 혼자 출동했고, 보시는 2시 56분부터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 경사가 물이 제 허리 정도 차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팀장은 신속히 이탈하라고 말하고, 이 경사는 구명조끼 보빈, 그러니까 조끼를 자동으로 부풀리게 하는 부품을 터뜨려서 구조자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무전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출동 초기에 팀장이 혼자서 되겠느냐, 지원 보내줄까라고 물었고, 이재석 경사가 물이 차고 있어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겠다라고 답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팀장이 하고 비상벨을 눌러서 지원 인력을 전원 출동시켜야 했는데 이 지점이 아니랬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 인근 주민들을 취재해 보니까 허리까지 차오른 물이 10분만 해도 머리까지 차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팀장은 아무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3시 9분에 이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가 물이 많이 차 있다라고 하자 휴게 시간을 마치고 정상 복귀한 인력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굳이 와서 깨우지 않아도 벨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두 일어나서 컨테이너로 와서 상황 대응을 했을 겁니다. 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건지는 경찰들이 가장 잘 알았을 텐데 의문이 남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혼자서 출동한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사도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탔기 때문에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경사의 동료들이 또 다른 폭로한 내용, 그러니까 간부들이 함구를 지시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함구를 지시한 내용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파출소장이 이 경사의 동료들에게 이 경사를 영웅 만들어야 되니까 사건 전말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유가족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라, 서장 지시다라고 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 같이 잘 되는 길이다.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누구를 영웅을 만들자는 건 그 자체로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그건 순직한 사람의 조직과 윗사람 조치에 잘못이 없을 때 순수한 작업 중에 일어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앞서 말한 부분, 혼자 출동을 시켰다거나 이후에 지원 인력을 안 보낸 부분, 이런 게 여론에 퍼져나가는 걸 해경이 좀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파출소장이 동료들에게 저 말을 한 시점이 이재석 경사가 발견되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생사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영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의 초점을 영웅화에 집중시켜서 잘못을 좀 감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미 사의를 밝혔고,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 파출소 팀장 등 3명이 오늘자로 대기 발령됐습니다. 이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외부기관의 조사의 핵심 대상자입니다. 예,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동거인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튜버 10여 명을 수사 중인데 일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버 1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를 유튜브 영상으로 비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들이 김 이사의 학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거나
김 이사의 과거사 등을 허위에 기반해 비방했다며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된 일부 유튜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형사고소와 함께 서울 서부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피의자인 A씨의 법률 대리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유튜버 A씨와 노 관장 측이 비방과 관련해 서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노 관장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 8년째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두 사람의 소송은 세기의 이혼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법조계에서 대법원이 오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결론이 조만간 나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제 새벽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담벼락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이 담벼락의 기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담벼락으로 향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두 팔을 들어 수차례 담장의 기와를 흔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의 기와를 내동댕이 칩니다. 어제 오전 0시 45분쯤 취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서울 종로구 종묘의 담벼락 기와를 훼손하는 CCTV 영상입니다. 취해 있었어요. 그분이 계산하시면서 저기 옆 동네 지금 싸움 났다고,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고 저한테 그냥 궁시렁. 5시간 뒤 순찰에 나선 종묘 관리자가 기와 10장이 부서져 있는 사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붕 바닥에 얹는 평평한 암기와 5장과 두 암기와 위에 올리는 수기와 5장이 훼손됐습니다. 지은 지 600년이 넘는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아 지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신고를 받은 뒤 4시간에 걸쳐 기와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이렇게 보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술을 구매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적인 종묘의 담장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에 속해 이를 훼손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구독자를 늘려주겠다며 접근한 뒤 틱톡 채널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듭니까? 네, 죄송합니다. 남성은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수차례 동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숨진 여성의 부모가 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다음 날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피해 여성에게 틱톡 구독자를 늘려주겠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생겼고 영상 촬영 도중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고급 차량만 노리던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10km를 넘게 걸어다니며 추적을 피해봤지만 걸음걸이를 알아본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차 뒤에 숨어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날 열린 싸이 흠뻑쇼 공연의 관객처럼 파란 티셔츠를 입고 얼굴은 복면으로 가렸습니다. 문이 열린 차를 발견한 A씨는 잠시 주위를 살피고는
뭔가를 훔쳐나옵니다. 2,75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시계였습니다. A씨는 공연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옷을 갈아입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도 다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동선을 예상하고 잠복하던 경찰관이 A씨의 걸음걸이를 알아챈 겁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저희 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른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또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현장 잠복 중에 A씨는 이날도 차에서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와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밤중에 라이트도 켜지 않고 이렇게 주행하는 이 차량. 전조등을 켜라는 경찰의 경고에 갑자기 난폭 운전을 하며 줄행랑을 쳤는데요. 붙잡고 보니 역시나 음주 상태였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한밤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검은색 SUV. 순찰차가 라이트를 번쩍이며 전조등을 켜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도주를 해가지고 차량 조회를 했는데 바로 30분 전에 술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대상자가 소유주로 판결이 돼가지고 전조등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기를 수차례. 다중 운집 장소인 속초해변 앞 도로에서는 역주행에 앞서가는 차량까지 추월합니다.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도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도주 차량은 시속 130km를 넘나들며 양양부터 속초까지 17km를 도주하다 골목 안 이곳에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도주를 목격한 시민 덕분에 식당 창고 안에 숨은 운전자를 붙잡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음주 측정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학교 폭력, 이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집니다. 교실을 벗어나도 스마트폰을 통한 끈질긴 괴롭힘이 잇따르는 거죠. 이 사이버 폭력은 최근 3년 새 증가 추세인데다 은밀하고 집요한 경우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6월 25일 엄마와 워터파크에 갔던 평범한 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상이 무너지기 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와 어울렸다며 시작된 가해자의 집착과 욕설은 메신저로 이어졌습니다. 나랑만 놀아야 되고 다른 애하고 놀지 말고 이런 게 시작이 되다가 다른 친구랑 말함과 동시에 온갖 쌍욕을 하고 괴롭히고 고작 초등생이 짊어지게 된 불안 증세는 회복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걔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딸만 계속 힘들어하는 거고 제일 바랬던 게 반성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더욱 제지하기 어려운 사이버 학교 폭력은 심각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은 3년째 증가세였습니다. 특히 초등생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5%대에 들어섰고 이 중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4번째로 많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연간 1회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뒤늦게 강화할 방침이지만 SNS 운영 기업의 제재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폭력 자체가 사이버 공간으로 전환된 거는 이제 명확한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을 좀 걸러내서 아예 쓰지를 못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5년 연속 늘어 관련 대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전쟁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알가프리 타워. 20층 규모로 언론사 사무실이 입주한 곳인데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ومش عارفين ايش نسوي يعني الوضع يعني صعب بس ترهيب وترويع الناس. 늦은 밤 도시 곳곳에선 폭발이 이어졌고 현지 언론은 약 20분간 37차례의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당한 아이들과 시민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습 이후에는 전차가 투입되는 지상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하마스를 뿌리 뽑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상전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Taking civilians as human shields, and in this particular case with the hostages for almost over 2 years now, that's a barbaric practice. 하마스는 인질들을 지상으로 옮겨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뒤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좌파 극단주의를 배후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부통령이 직접 팟캐스트 방송 커크쇼를 진행했고 백악관과 내각 핵심 인사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대신 진행하며 암살 배후로 좌파 진영을 지목했습니다. Swing extremism that has grown up over the last few years, and I believe is part of the reason why Charlie was killed by an assassin. 2시간 이어진 방송에는 비서실장, 대변인,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좌파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척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치적 폭력 연루 가능성이 있는 좌파 단체 목록 작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urity and throughout this government to identify, disrupt, dismantle, and destroy these networks and make America safe again for the American. 트럼프 대통령도 좌파 공세 프레임에 힘을 보탰습니다. He's a left. I have a lot of problems with the left, and they get protected, and they shouldn't be protected. But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커크의 사망 사건이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무역회담에서 수년간 이어온 틱톡 매각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무역협상에서 틱톡 매각 협상을 핵심 의제로 올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의도 있어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4차 무역협상 핵심 의제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문제였습니다. We have a framework for a TikTok deal. We were in substantial contact with President Trump last night and then again today. 협상 전까지 중국은 틱톡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이번엔 한 발 물러섰습니다. 双方围绕 TikTok 及中方有关关切进行了坦诚深入的交流。 미중 정상은 오는 19일 통화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룰 전망입니다. 틱톡 매각 논의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그동안 미국 정부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틱톡 금지법까지 제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지지층을 의식해 세 차례 시행을 미뤘습니다. Do it for the kids that like it. I mean, selfishly speaking, I did very well on TikTok, and I. 틱톡 매각 방안의 큰 틀 합의로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중국이 틱톡 핵심 알고리즘 기술까지 미국에 넘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예측 불허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예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의 모습입니다. 건조한 도시로 유명했던 수도 베이징에선 폭우를 동반한 우박이
올해에만 4차례나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굵은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거센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총알처럼 내리꽂히자 집안에선 유리로 된 천장이 행여 깨질까봐 안절부절합니다. 골프공만한 우박이 수도 없이 쏟아진 베이징 외곽 지역의 하천은 아예 물 색깔이 하얗게 변했고 거리엔 우박이 쌓이며 마치 폭설이 내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박의 공격을 받은 자동차들은 벌집이 된 듯 구멍이 뚫리거나 유리창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看看看停车场没有一辆是好车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한 것으로 유명했던 베이징이지만 우박 폭탄이 올해에만 4차례 쏟아진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이 800mm에 이르면서 조만간 평년의 2배를 넘어설 기세입니다. 폭설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국 북서부인 간수성에 한여름인 8월에 눈이 쏟아진 건데 때 아닌 눈호강에 주민들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납니다. 下雪了好大的雪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고무보트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전혀 예상 못한 폭우가 퍼붓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 빗줄기가 약해지자마자 하객들이 기다리는 식장으로 이동한 겁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해가 일상이 되고 있는 중국.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상이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국내에선 최근 단비로 강릉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반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가을 강릉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5,732개를 채울 수 있는 오봉저수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충분하진 않지만 강릉 시민들에겐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 생명수입니다. 계속 물이 이제 낮아지고 하면은 엄청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주 10%선 붕괴까지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지난 13일 단비가 내렸고 어느새 저수율 16%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급수차를 통해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어 이곳 오봉저수지의 수위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가을 3개월 기간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은 여전합니다. 서쪽에서 만들어지는 비구름이 강원 동해안을 비껴가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 강릉은 1mm에 그쳤습니다. 강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기상 가뭄 지도를 보면 강원 동해안에 주의나 경계 단계가 편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늦가을엔 라니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차고 건조한 북풍이 불어와 강수량 자체도 평년보다 줄어듭니다. 11월 말쯤엔 강릉에 국한됐던 생활용수 부족 문제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강릉과 태백의 농업용수 가뭄은 3개월 내내 심각 단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이 지나면 농업용수 사용량이 줄어드는 만큼 올해 농업용수 공급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올해 추석엔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지 벌써부터 걱정이시죠? 다행히 지난해보단 조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20일 정도 늦어 제철 농산물을 수확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인데 이승훈 기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알아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수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햇배가 하나에 4,000원, 큰 것은 5,000원에 팔리고 햇사과도 3개에 10,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유독 과일이 비쌌던 작년에 비하면 낮아진 가격입니다. 햇밤과 대추도 한 대에 7,000원에서 8,000원 선에 소비자들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튼실한 무가 하나에 2,0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작년 대비 반값 수준입니다. 실제 한 물가집계 기관 조사 결과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 장을 볼 경우 28만 4천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보다 1.1% 소폭 낮아진 금액입니다. 예년보다 작황이 좋고 작년보다 20일가량 추석이 늦어 채소와 과일의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적을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보다는 지금 많더라고요. 품목별로는 배와 시금치, 무는 작년보다 가격이 낮고 계란과 돼지고기, 사과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성수품 17만 2천 톤을 시중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추석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전국 평균 37만 3천여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24% 정도 비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로 건강식품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불법 제품 아닌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무허가 녹용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의약품 도매상은 물론 한의원에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상자를 뜯자 사슴 녹용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원물로? 이렇게 들어서 이제 썰어 달라온 거예요. 한쪽에선 녹용 겉에 남아있는 잔털을 제거하고 거부 이거 다 하셨네, 보니까. 아유, 냄새가. 얇게 잘라 절편으로 만든 녹용을 대형 선풍기로 건조합니다. 예, 건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창고에 빼곡한 녹용 절편들. 무허가 시설에서 엉터리로 제조됐지만 그럴듯한 상자에 담겨 전국 212개 한의원과 의약품 도매상에 팔려나갔습니다. 아직 잔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슴의 녹용입니다. 업체들은 사슴 녹용을 이 상태로 들여온 뒤에 털을 제거하고 녹용의 혀를 보존하는 모든 과정을 무허가로 진행했습니다. 녹용은 약사법이 정하는 의약품이라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해야 합니다. 유통한 피해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9톤, 42억 원어치가 유통됐는데 소비자는 무허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의원 탕약이나 건강식품 형태로 섭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단은 제조한 4명과 유통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반도체 기술 주권은 단순한 부품 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 됐죠. 앞으로 경찰 드론을 비롯해 공공 분야에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되면서 성능은 높이고 보안은 강화할 전망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순찰용 드론이 고속도로 위를 날아오릅니다. 버스 전용 차선 침범 등 위반 사항을 감시하는 드론인데 카메라에 외국산 AI 반도체가 탑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영상을 서버로 옮겨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약점에도 국산 AI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지금까진 외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개발 업체가 늘며 공급망이 다양해졌고 성능도 뛰어나 정부와 경찰은 앞으로 국산 AI 반도체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드론의 카메라와 AI 반도체가 국산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 순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위반 차량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 수색이나 특정 용의자 식별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 경찰 헬멧 카메라 등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함으로써 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처럼 AI 반도체는 AI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국산인 만큼 보안에도 강점을 가집니다. 정부는 공공 분야를 시작으로 가전제품 등 민간 분야에 국산 AI 반도체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가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게 잘 되면 민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제품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돼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차츰 호남에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과 전북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확대됐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서울의 낮 기온 25도, 춘천과 제천은 26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